지금은 조국을 잡아넣기 위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뭐든 만들어서. 검사들이 일을 엄청 야무지게 했어요. 따옴표 치고 잘했어요. 국민을 상대로 한 심리전을 2달 동안 폈고 정경심 교수를 무지하게 압박하고 있고요. 증거로 재판하면 되지. 뭐 그렇게 하루 걸러 하루씩 그렇게 불러대요? 그거는 괴롭히는 거거든요. 굴복하라고. 이거는 진짜 조폭적 행태라고 봐요, 저는. 그 이탈리안 마피아들은 가족하고 여자들은 안 건드린대잖아요. 최소한. 너무 비인간적이에요, 이거는. 네, 유시민 이사장 얘기를 또 좀 해보겠습니다. 이분 얘기는 저희도 좀 안 하고 싶은데요. 자꾸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발언이 좀 예사롭지가 않아요.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 그제 발언입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16일 그제 대구의 한 그 강연에서 한 얘기입니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 강력 비판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국 사태를 뭐라고요? 통해서 우리 모두는 언제든 구속될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 검찰이 조국 가족을 털듯이 하면 안 걸릴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검찰 수사를 비판하면서 그와 동시에 검찰이 좀 무리하게 조국 전 장관 가족을 수사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저런 발언을 한 겁니다. 그래요? 시청자 여러분, 혹시요, 지금 유시민 이사장, 저 맨 위에 거, 위문장 한번 저거 보시면서 약간 좀 기분 나쁘다는 느낌 드신 분 없으세요? 조국 사태 통해 우리 모두는 언제든 구속될 수 있구나. 검찰이 조국 가족 털듯 하면 안 걸릴 사람 없다. 검찰이 아무리 털어도요, 문제 안 되게끔 살아가시는 국민들이 더 많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의 저 발언은 모든 국민을 범죄자화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국민들이 큰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처럼, 검찰이 털면 마치 다 무슨 협의가 있는 것처럼, 법 잘 지키면서 살아가시는 국민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정 의원님? 그럼요. 아마 1년에 한 98%의 국민들은 사실은 검찰하고 또는 경찰 수사하고 무관하게 살 거예요. 한 2%만 그럴 텐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 자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럴 위험성이 있다고 얘기를 한 걸까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신다. 예. 그런데 지금 과연 유시민 이사장이 저런 얘기들을 반복적으로 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그거잖아요. 자신의 방송, 자신의 메시지를 자기 얘기를 듣고 있는 자기 진영 사람들한테 계속 분노하라라는 것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예, 조 부장. 예. 네, 저는 집필 활동을 위해서 유럽에 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한동안은 좀 잠잠할 줄 알았는데 언제 유럽에서 벌써 돌아와가지고 이런 또 궤변, 혹세 무민성 발언, 요소를 펴는지 궤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하. 유시민 이사장 발언이요, 잘 들여다보면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자, 우선 검찰이 저렇게 털어서 구속 안 될 사람이 누가 있냐? 누가 있냐? 예, 아니 일반 국민들 중에 주가 조작하고 그것도 내부 정보 받아가지고 아이쿠야. 그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 자식을 표창장 위조하고 또 서울대 인턴 증명서 위조해서 대학 보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뭐라고요? 지금 공안부 검사가 나를 언제 오라고 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건 수사하고 있고 또 유시민 이사장도 수사하고 있는 사람은 특수검사예요. 공안부 검사가 언제 오라고 할지 모르겠다. 정말 말이 안 맞는 거죠. 아하.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예.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합니다. 황새는 눈이 나빠서 멸종했다. 네. 황새가 멸종했습니까? 멸종 안 됐어요. 우리나라에 안 살고 있는 것뿐이지 멸종한 일이 없어요. 예. 그리고 황새가 눈이 나빠서 지금 안 보입니까? 황새는요, 백발백중이에요. 백발백중이다. 예. 하하. 황새는 큰 개구리부터 시작해서 풀벌레까지 다 잡아먹습니다. 예. 그런데 눈이 나빠서 멸종했다면서 황새식 공소장을 쓰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해요. 15번 쪼면 한 번은 맞겠지. 아니, 이건 완전히 무슨 황새가 아무리 새지만 이거는 새에 대한 명예훼손이죠, 이게. 새에 대한 명예훼손. 네, 황새에 대해서도 하나도 안 맞는 주장을 펴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 정말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요상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요상한 얘기. 예. 그리고 이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에요. 그리고 이런 궤변을 털어놓은 데가 노무현 재단의 대구 경북 지역위원회 행사였습니다. 아하.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평생을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서 애쓰다 돌아가신 분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노무현 재단이 바로 이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과 정신을 계승하자라는 겁니다.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과 과 중에서 비극적인 죽음으로써 이 과가 지금
말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됐는데 유시민 이사장이 자꾸 이런 궤변을 늘어놓잖아요. 예. 그러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서도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자, 정치권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특히 바른미래당에서 유시민 이사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더군요. 하태경 의원.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사리분별을 못하세요. 저 유시민 이사장께서. 그다음에 김정화 대변인. 정신 나간 헛소리. 악취나는 말장난. 이런 거친 표현을 쓰면서 유시민 이사장을 맹비판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야당에서 유시민 이사장을 비판하는 것은 어찌 보면 또 당연한 일일 수도 있는데, 자, 김민지 기자, 요즘에 약간 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있다면서요? 사실 정치권뿐만 아니고요. 같은 진보 논객 사이에서도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그래요? 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 사태를 통해서 소위 그 진보 지식이라고 하는 분들의 그 민낯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 사람이 나쁘지만 그래도 검찰 개혁은 좀 하게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아예 죄가 없다는 식으로 선동을 하고 있으니 더 안타깝죠. 판단은 유시민 씨라든지 동지영 씨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그쪽 편에 든 거 아니에요. 한때 같은 것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엉뚱한 데로 보니까 패닉이 온 거죠. 진보 진영에서도 유시민 발언에 등을 돌리고 있는 걸까요? 서민 단국대 교수, 진보 논객이죠. 기생충 박사로 유명한 분. 우리 조국은 죄가 없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은 정말 이건 비상식적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런 분, 유시민 이사장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분이 진보라는 건 진보에 대한 모독입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 유시민의 태도는 진보 진영의 치명적 치명적 톡이 될 수 있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김 교수님, 유시민 이사장 그렇게 좀 자중해야 된다라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안 하네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중하면서 새로운 모습을 보이는 줄 알아서 이젠 좀 나름대로 나이가 좀 드시니까 세월의 영향에 따라서 좀 현명해지셨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예. 제 생각이 좀 잘못 이해했던 것 같고요. 아하. 기본적으로 이건 진보나 보수의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식의 문제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상식을 모독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진보 인사들 같은 경우도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명할 방법이 별로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예. 좀 더 가슴이 아픈 건 뭐냐면 가슴이 아프신 유시민 작가가 계속 말씀하시는 게 적어도 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임명하신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세요. 그렇다면 저런 얘기를 막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칼을 마구 휘두르면 안 됩니다. 아하. 전 적어도 나름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의미 있게 인사를 했던 부분인데 그것이 잘못됐던 거라고 얘기한다면 그 잘못을 교정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 거죠. 전 좋아요. 유시민 작가가 검찰의 불신 이해된다? 검찰 불신 이해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정치검찰이 많은 것들을 했으니까 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본인 발언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않으세요. 본인이 발언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국론이 쫙 벌어졌어요. 국론이 두 개로 쫙 갈라졌습니다. 그다음에 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중도층이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진보가 그때부터 중도층에게 외면받기 시작한 거죠. 이제는 뭐냐면 진보층마저 분열되고 있습니다. 아하. 본인의 말이 어떤 효과를 갖고 오느냐. 국론도 분열시키고 중도층도 외면하게 만들고 내부도 갈라지게 만드는. 이래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는가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본인이 증거를 대신하는 거예요. 증거를 내라? 뭐냐면 좋습니다. 당연히 아직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인 거죠. 그래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갖는다고 얘기한다면 반대로 검찰도 분명히 범죄에 대해서 공소장을 얘기했고 법원이 대체로 그 범죄에 대해서 소명이 됐다고 얘기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얘기해서 영장을 발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양 증거에 대한 논란이 벌어진다면 유시민 작가가 저렇게 명쾌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려면 본인이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 거죠. 저는 적어도 상식적이라면 증거를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된다. 책에 맞게 저렇게 하지 말고. 그분의 말씀이 다시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누가 말씀하신 진보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말씀들은 저는 분명히 유념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제가 볼 때 이제는 본인의 발언 총량을 넘어서신 것 같다. 예. 이제는 제가 볼 때는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하. 더 좋은 거라 생각이 들어요. 시청자 여러분, 이 발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한 선원 2명이 강제로 북송된 것과 관련해서 그 문제까지 유시민 이사장이 거론했는데, 그렇게 저 2명 받고 싶으면 자기 집 방 내주든가요. 그 방 하나 내주세요. 그 2명 지낼 수 있게. 뭐 이런 취지의 발언. 사람 16명이나 죽이고 왔는데 우리 세금으로 그 사람들 밥 먹어야 됩니까? 그럴 수 없으니까 돌려보낸 거 아니에요? 이런 취지의 발언. 인권단체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국제사회가 규탄하는 강제 북송까지 지금 유시민 이사장 궤변 늘어놓습니까? 유시민 이사장 이중인격자예요? 조교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강제 북송 문제는 핵심 문제가 두 가지예요. 그 헌법과 그리고
국제인권협약에 위반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왜 빨리 안 보내냐, 왜 자기 방에다 그럼 데리고 살지 이런 식으로 호도를 하고 거짓 선동을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하.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강경화 장관이 부대표로 있었던 유엔 예. 그 인권 대표 사무소 같은 경우가 2014년에 보고서를 냈는데 강제 북송된 사람들은 예외 없이 고문을 당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고문을 당했다. 그래서 국제고문협약에서는 고문의 위협이 상존하는 데 대해서는 예. 강제로 송환하면 안 된다라는 조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더더군다나 불과 3일도 안 되는 시간을 조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통내가 이제까지는 아주 짧아야 3일, 보통 7일까지도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보낸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런 전후 사정들, 이 인권 정부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국제사회의 여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혀 다른 내용들을 얘기해가지고 이게 뭐가 문제냐? 아하. 라는 식으로 선동하는 정치. 정말 심각합니다, 이거는요. 예, 조부장님 짧게 말씀. 우선 예. 사람을 16명이나 죽이고 왔다. 이거는 북한의 통신 내용이에요. 어허. 믿을 수가 없죠. 예. 실체적 진실규명 이제 못해요. 돌려보냈기 다 때문에. 돌려보내, 배도 보내고. 그리고 예. 지금 유시민 이사장이 저 발언 나오자마자 네티즌들이 예. 페이스북 같은 데다가 영상을 막 띄웠어요. 무슨 어이구야. 영상이냐면 예. 과거에 썰전이라는 TV 토론에서 한 이야기. 이때 음. 유시민 이사장이 예멘 난민들 비행기 태워서 돌려보내는 거를 강력 비판합니다. 어허. 이게 인권 국가에서 할 소리냐. 할 그때는 짓이냐. 그러고. 아니 그러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이 예.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김종욱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지금 조국 전 장관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상식의 문제지 어떤 진보와 보수의 문제도 아니에요. 예. 이성을 잃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